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런 제도를 무시하고 막 이래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도나 그 조직의 관행이라든가 룰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임의 시민단체, 시민들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안 합니다. 예, 못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시민사회가 굳건해져야 이런 논의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무슨, 뭐, 어느 정도 이제 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회가, 변화할 수 있지 근데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이 왜 듭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식, 그 전쟁 트라우마가 한 세대를 막 지배해버리면서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세례를 받고 자란 또 이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회적 집단 정신병이 또 한 시대를 가야만 이게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저 진짜 문바들 보면은 얘네는 한국말을 쓰는 애들이야. 진짜 연번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좀 제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책을 보면 그나마 뭐 통계나 이런 설문조사 한 걸 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80년대생 이후에 출생한 우리 세대들은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좀 좀 자유로운 자유롭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야 빨리 된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좀 정리가 되기도 해야겠지만 왜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논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걸 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티가 너무 결려. 그래서 이런 거 자료 찾으면은 막 힘들어요. 네, 사실. 네. 오늘도 장시간 자 얼굴이 다들 이렇게 상기돼 있고 뭐 그러신데. 레오스 그러니까 민사 그러니까 1심의 사건은 네. 1심의 사건은 그러니까 공안 사건치고는 증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어 관계됐던 사람들이 매우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판단의 여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수 세력의 음모라고 몰아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인위적으로 부추기는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 1심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사건들이 그것의 의미나 어떤 실체가 장기간 은폐돼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거를 해소하는 게 1심에는 끝난 거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것을 해소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현재적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한 말씀. 저요? 앤디 클로징 멘트.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정파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세력 더 많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위해서는 내 말에 힘이 세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 당의 힘이 더 세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이런 걸로만 봤어요. 그냥 흑과 백.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외에도 어떤 뭔가 사상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서 힘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익 가지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쪽 그 본사의 지령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좌우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어제 2화 때부터 계속 쭉 오니까 계속 여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걱정 같은 게 좀 싹이 틔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 많은 일반 학우들이 이런 것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알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이제 공론의 장에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다른 주제들 또 이제 현실 정치, 지금 현실 정치와 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사건이지만 좀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또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소장님이랑 같이 밤에 통일 선봉대 참가를 부르셨어요? 네, 둘이 막 부르면서 막 이제 우리는 이제 둘이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다 맨 그런 노래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막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짜로 막 전국을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돌면서 비가 막 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기억들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거나 무슨 땅 투기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던 바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됐고, 내가 굉장히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사는데, 그 선배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신념이 뜨거웠는데, 자기 생각이 바뀐 것도 얘기하지 않고 뒤로는 땅 사고 유학 보내고 나쁜 짓을 맡게 하면 공급횡령, 문서 위조 이런 것도 그래. 그러면 사실은 저는 내가 살아왔던 한 20년, 30년의 세간들이 다 똥칠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더러워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면 나는 이제 그냥 예전에 집권 세력과 똑같이 뒤에 헤쳐먹는 나쁜 놈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던지 아니면 운동권이면 운동권답게 사시던지 해서 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똥칠하지? 정말 기분 더럽다 여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같이 엮여서 들어가는 게 네. 굉장히 불쾌해요. NL이 굉장히 부패한 세력 같잖아요. 저 아니, 물론 거기- 주변부 NL이긴 한데 저는 안 부패해 있거든요. B급 애들. 나 A급도 말씀하시죠. 뭐 말씀하시는지. S급. 예심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기영 씨가 당원 명부 3,000명을 북한에 보고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거는 그거는 PD의 길도 있고 NL의 길도 있고 IS라고 그 국제사회주의자의 그룹도 있는 혁명운동의 한 길인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가 이 두 가지 갈림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가요.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동경이었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동경이었어요. 맞아.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이 아, 저렇게 살고 싶었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형님들은 돈이 필요하지. 저는 그러니까 이념은 사라지고요. 이념은 사라지고 품었던 욕망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심무화지경.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써줘야 된다. 민주하고 나발이고 다 그냥 다 패어.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과 구별지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구독자, 여기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